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일하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시작된 쿵쿵거림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수는 이 소리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엔 대학생이었고 이후엔 사회초년생으로 참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또 시작이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베개를 머리 위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정체불명의 진동이 베개를 뚫고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시계로 향했어요. 새벽 2시.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또 잠을 설치게 생겼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어요. 그의 발걸음에서 짜증이 묻어났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밤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엔 절대 안 참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윗집을 찾아간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끝장을 보기로 했어요. 그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계단을 올라 윗집 앞에 섰을 때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진짜 눌러도 되나?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쿵쿵 소리에 민수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에서 느릿느릿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 문이 삐걱 열렸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 뒤로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입을 떼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힘겹게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옷깃이 젖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층간 소음의 정체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다시 두 발로 걷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사투였던 겁니다. 민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를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것을 도왔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손에서 느껴졌어요. 민수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젊은 시절 강인했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래층에 사는 청년인가 보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밤늦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민수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라왔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게나.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고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불편했어요. 저 운동을 하고 계셨나요?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운동이라. 그래, 일종의 운동이지.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늙은이의 발버둥이라고나 할까.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들려오던 소리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불만을 품게 했던 소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이 아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은가가. 밤마다 우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알고 있네. 할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벽이 얇아서 자네 발걸음 소리도 다 들리거든.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 아침 일찍 나가는 소리. 젊은이가 참 열심히 사는구먼. 민수는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윗집 부부는 민수의 상황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지. 마케팅이라 재미있는 분야군. 민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보통 노인들과는 달리 할아버지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묻어났어요. 저희 때문에 오늘도 잠을 설치게 해서 미안하네.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할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이 말은 민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재활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청년이구먼. 이름이 뭔가? 민수입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네. 민수군. 나는 박지호라고 하네. 그렇게 민수는 윗집 노부부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퇴근 후 박지호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재활운동을 도와주기도 했죠. 다리에 힘을 주세요, 할아버지. 민수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박지호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면서도 끈질기게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서 있었어요. 민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자네 덕분이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변화였어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사실 민수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형제자매도 없었기에 항상 혼자 낀 일을 해결했던 민수였으니까요. 민수야, 자네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글쎄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승진도 하고 그러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신만의 사업이라 좋은 생각이군.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민수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직은 막연해요. 자본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때였어요. 민수의 시선이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책자에 닿았습니다. 그 책자 사이로 오래된 신문 기사가 보였어요. 민수는 호기심에 일어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죠? 민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읽어보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낡은 신문 기사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설의 사업가 박 회장, 은둔 10년 차,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물. 기사 속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젊은 시절의 박지호 할아버지였어요.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옛날 이야기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적인 사업가였던 박지호 회장이 바로
민수의 윗집에 살고 있는 층간 소음 할아버지였다니요. 기사에 따르면 박지호는 한때 큰 기업을 일군 거물급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요한 일인가? 지금의 나는 그저 다리 힘이 없는 노인일 뿐이야. 민수는 기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지호가 일으킨 사업의 성공 스토리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알았으니 말인데, 할아버지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자네는 장사를 해볼 생각 없나? 네. 민수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나는 다 끝났지만 자네는 이제 시작 아닌가? 한번 배워보겠나?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설적인 사업가에게 경영을 배울 수 있다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제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자네에게서 나를 닮은 모습을 봤기 때문이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네, 배우고 싶습니다. 민수는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이 기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날 이후로 민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는 항상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경제 원리와 사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윤 창출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업은 사람을 먼저 돈다네. 돈은 그 다음이야.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어요. 민수는 매일 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흐름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점점 사업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듣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떤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문제야. 무엇에 열정을 느끼나 어떤 분야라면 밤새워 일해도 즐거울까? 민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스타트업 문화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이요. 작은 회사들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이군. 좋아. 그럼 그 분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그렇게 민수와 할아버지는 밤마다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타겟 고객층, 서비스 범위, 가격 책정 전략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어요. 자네는 생각보다 사업 감각이 뛰어나네. 할아버지가 칭찬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군. 민수는 쑥스러워 웃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져요. 민수야,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자네가 좀 맡아줬으면 해.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인데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기업 지분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었죠. 이게 무엇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10년 전에 은퇴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마지막 지분이네. 많지는 않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기회를 가졌거든. 자네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아. 의사가 그러더군. 기껏해야 1년. 그 이상은 힘들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자네가 꿈꾸는 사업을 시작하게.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자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이틀 후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지분이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왔죠?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박지호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만 이 지분 이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회장의 가족들, 특히 조카들이 이 일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카들이요.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네, 박 회장에게는 직계 자손이 없죠. 그래서 조카들이 사실상 상속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박 회장의 남은 재산과 지분을 노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은퇴 후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배신과 탐욕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봅시다. 박 회장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준비는 단단히 해두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이.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일군 회사를 그들이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고 있네. 내가 은퇴한 후 그들은 회사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자신의 가족들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자네한테 준 거야. 내 가족들은 날 배신했지만 자넨 달랐으니까. 그 말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에게 자신은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저 층간 소음 때문에 알게 된 이웃사촌일 뿐인데도 할아버지는 민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싸워볼게요.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박지호 회장의 회사 이사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지분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큰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민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사회 당일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임원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앞에는 박지호 회장의 조카인 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오셨군요, 강민수 씨. 박태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삼촌의 새로운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비꼼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지호 회장님의 지분 일부가 강민수 씨에게 이전된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법무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삼촌은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줄 수 있습니까? 민수는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감정보다 논리가 중요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정신이 매우 맑으십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분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신 분이 무슨 판단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 지분 이전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박 회장님의 회사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익혔습니다. 박 회장님이 물러난 후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변했나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회사 연간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창업 초기부터 이 회사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뭘 안다고.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사실과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회사의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보다 3배 높았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대신 임원 보상은 2배로 늘었죠. 민수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주었어요. 이게 박지호 회장님이 꿈꾸던 회사였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님은 저에게 이 지분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회사의 원래 가치를 되찾아달라는 것이었죠. 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감성이 아닌 수익으로 움직이는 법이죠. 맞습니다. 수익은 중요합니다. 민수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단기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트를 보세요. 민수는 두 번째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회사의 장기 성장 곡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회장님은 장기적 안목으로 이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선두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민수의 분석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사들도 회사의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태준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박 회장님의 철학을 다시 회사에 되돌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제가 이 지분을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한 나이 지긋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는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일지도 모르지. 박태준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삼촌을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박 회장님께서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어떨까요? 그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겁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호가 10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건강히. 박태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십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군요. 다음 이사회에 박지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이사회를 나오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민수는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고맙네, 민수야. 할아버지, 다음 이사회에 나가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라도 가야겠지.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박태준과 그의 동맹들은 분명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사회에서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할아버지, 회사의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요.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민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 핵심 인재들, 그리고 회사의 비전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네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네. 할아버지가 피곤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민수는 아침 일찍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회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날이었죠.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할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들어오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가 아닌 보행기에 의지한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경영자로 활동했던 시절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옷이 조금 헐렁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예전의 카리스마를 되찾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영자로 서고 싶었네. 내 회사를 위해.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모습을 보니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도와 천천히 차에 탑승했습니다. 회사 본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전설적인 창업자를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박 회장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김 부장, 아직도 회사에 있었군. 고맙네. 그렇게 할아버지와 민수는 직원들의 환영 속에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지 않고 보행기에 의지한 채 회의실 앞에 섰어요.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이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왔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업무팀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박지호 회장님의 지분 일부를 강민수 씨에게 이전하는 건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지분을 강민수에게 주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족인 저희를 제쳐두고 낯선 사람에게 회사를.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 태준아, 너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해왔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일군 기업 정신은 어디로 갔지?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지난 10년간 회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다. 직원 복지는 줄었고 연구개발은 중단되었으며 단기 수익만 추구했지. 이게 내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었을까? 이사들은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할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내 기업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회사에 되살리려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선택했다. 박태주는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큰 회사의 지분을 맡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열정이 있었지. 민수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내 지분 이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결정합시다.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박태주는 자신의 동맹들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사들이 할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할아버지의 카리스마와 민수의 논리적인 설득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할아버지와 민수의 승리였습니다. 이사회는 지분 이전을 승인했어요. 박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민수와 함께 예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10년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결정을 내렸었지.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이제 이곳은 자네 차례일세.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누가 혼자 하라고 했나?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남은 시간 동안 자네를 최고의 경영자로 만들어 줄 테니. 그날부터 민수와 할아버지는 함께 회사 재건에 나섰습니다. 민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할아버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유능한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죠. 회사도 크게 변화했어요. 할아버지의 기업 철학이 다시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신제품 발표회입니다. 함께 가실래요? 민수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민수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신제품 발표회를 지켜보았어요. 무대 위의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에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가 해냈군. 할아버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라면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아직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자네에게 가르칠 것이 없네. 자네는 이미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지 사업적인 멘토가 아니라 할아버지는 이제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처음 찾아갔던 날을 기억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화를 내려고 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때 자네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층간소음이라는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함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남은 시간 소중하게 쓰자꾸나. 몇 개월 후 할아버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자네가 오니 반갑군.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신제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 민수야.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옛 동료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수는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박지호 회장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스승이었고 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치는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민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었어요. 박지호 회장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지만 민수는 자신만의 경영 철학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득 발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늦은 밤까지 걷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어요. 누군가의 삶이 담긴 소리,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요한 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인연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가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삶은 계속되었고 할아버지의 전설도 그와 함께 새롭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위층의 전설은 이제 민수의 이야기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